기말고사 대비 농업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이 문제에서는 강원, 경기, 경북, 전남, 제주가 색칠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제주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밭과 논의 비율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밭 100%이기 때문에 제주는 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힌트가 되는 것은 겸업농가 비율도 볼 수 있는데, 겸업농가 비율이 가나 다 순으로 이 세 개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언급했지만 겸업농가의 비율이 높은 것이 강원과 경기와 제주, 이렇게 세 개는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고,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은 나와 다가 가와 그 강원과 경기가 될 수 있는데, 농가 밭의 비율을 보면 강원은 밭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산지 지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밭의 비율이 높은 나가 강원이 되고 다는 경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와 마가 있는데, 경북과 전남은 전남이 쌀 재배를 많이 한다. 즉 논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라가 전남이 되고 마가 경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한 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는 나보다 겸업농가가 많다. 틀렸죠. 자, 그래서 여기 겸업농가라는 것은 겸업농가의 인구 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주는 강원보다 인구수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겸업농가 수도 당연히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 인구 수를 나타냅니다. 절대적인. 그래서 경북이 농가 인구 1이다 라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지율은 땅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몇 프로냐라는 건데, 강원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경지율이 6.1%밖에 안 됩니다. 반면 경지율이 1이었던 곳은 33% 정도 되는 제주가 경지율이 1등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지 채소 나오는데, 시설 재배의 반대말이 노지 채소입니다. 그래서 다가 경기죠. 경기는 강원보다 노지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노지 채소 재배 면적은 강원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X 되고, 그 다음에 경북은 라 전남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있는데, 과실 생산량은 1등이 경북이고 2등이 제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는 보시면 새 작물의 시도별 생산량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과실 맹류 쌀을 여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가부터 볼게요. 전남, 전북, 충남, 그 다음에 경북까지 이렇게 서부평야 3개가 있는 가는 쌀이 되고, 자, 제주랑 경북 나오면 과실이 과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남과 전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제주랑 경남까지 남부 지방의
비율이 높은, 자, 이게 바로 맹류, 즉 보리입니다. 보리.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 설명했지만 쌀을 심고 나서 그 자리에 바로 보리를 심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루가리, 즉 이모작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간은 1인당 소비량이 증가 추세 X죠. 자, 우리는 쌀보다 평소에 마시는 것들이 많아요. 뭐 빵을 뭐 밥 대신 먹는다거나, 이런 또 뭐 라면, 밀로 만든 라면을 먹는다거나, 그래서 쌀의 생산량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 주변의 충적 평야에서 재배되는 것이 쌀입니다. 그래서 과실은 밭에서 생산이 되죠. 그래서 충적 평야, 즉 논에서 재배되는 것이 쌀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로 붙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재배지 지표면의 평균 경사도라는 것이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논은 경사가 있으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재배지 지표면의 평균 경사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즉 경사가 있다는 것은 평평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낮다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논은 경사가 없어야 물이 고일 수 있고, 밭은 경사가 좀 있어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뭐 이렇게 경작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밭은 비교적 논에 비해서 평균 경사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나는 다보다, 과실은 맹류보다 전국 생산량이 많다. 맞는 얘기죠. 과일이 보리보다 훨씬 더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가보다 우리나라 자급률이 높다. 틀린 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쌀은 자급률이 아주 높은, 거의 90% 이상 되는 자급률이 높은 작물이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자, 주요 작물의 생산량을 이제 권역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볼 건데,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맹류를 보는 게 제일 쉽겠죠. 그래서 이 과실, 맹류, 쌀,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는 것이 채소입니다. 채소. 그래서 가가 채소라는 것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채소는 1등이 전남입니다. 전남이 1등이기 때문에 호남권의 비중이 높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산량이 가장 작은 것이 맹류입니다. 맹류. 그래서 맹류도 보시면 호남권이 그나마 많다. 재배가 많다.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 해당하는 영남권도 재배가 많은 편이, 그나마 많은 편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쌀이랑 과실을 봐야 되는데, 일단 다는 과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영남권, 즉 경북, 그 다음에 제주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쌀이 되는데, 얘 역시 호남권, 그 다음에 중남을 포함한 중청권, 그 다음에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도 많이 하더라. 그 다음에 제주는 쌀 재배를 거의 안 하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가나다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연결했으면 밑에 거 보시면 되는데, 자, 쌀은 1인당 소비량이 증가, 틀렸죠. 아까 금방 봤던 보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수가 불량한 하천 주변의 충적 평야. 자, 이거는 위에 또 나왔죠. 선생님이 쌀이라고 쓰고 싶은데, 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도 틀렸고. 자, 가는 나보다 시설 재배에 의한 생산량이 많다. 가는 채소죠. 나는
쌀입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에 의한 생산량이 많다. 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쌀은 시설 재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다는 주로 논, 나와라는 주로 밭에서 재배한다. 는 틀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위에서 얘기했듯이 틀린 내용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도의 농업 현황인데 세 개의 도는 경기, 경북, 전북입니다. 자, 그리고 겸업 농가의 비율 보면 가가 압도적인데 얘가 경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밭 면적을 보면 산지가 많은 경북이 평야가 많은 전북보다 밭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는데 과실 생산량이 많은 것이 경북, 제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보기가 있다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자,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그럼 이제 ABC를 찾아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연간 소비량을 보는 겁니다. 자, A가 소비량이 제일 많아요. 채소. B를 보니까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어. 쌀이고, 그 다음에 C는 자연스럽게 과수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채소, B는 쌀, C는 과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찾는 방법도 왼쪽의 자료를 보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당연히 오른쪽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 오른쪽 자료에서는 제주랑 경북의 비중이 높은 C가 과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주를 보면 이 B금치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주가 생산하지 않는 B는 강원이나 경북, 전남에서 많이 하는 쌀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채소는 뭐 자연스럽게 B와 C를 찾으면 남아있는 게 채소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강원이랑 제주는 상대적으로 쌀의 비중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채소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그 지역성과 총량 거기 표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생산량은 제주가 가장 많다 아니고 채소는 전남이 1등입니다. 전남이 1등이다. 틀렸고, 전남에서 A는 채소는 과수보다 생산량이 많다. 맞는 보기죠.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쌀은 채소보다 노지 재배 비율이 높다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쌀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 재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소는 노지 재배도 하지만 시설 재배를 하는 채소들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노지 재배 비율은 쌀이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총 재배 면적은 쌀이 제일 넓고, 그 다음이 채소, 그 다음이 과수 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볼 건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자, 맹류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가 전남입니다. 그 다음에 맹류, 자, 전남 받고, 그 다음에 맹류는 또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다가 경남이 되고, 전남, 그 다음에 다가 경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경기랑 강원이 남아있는데, 강원은 쌀 생산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생각해보면 이천이나 여주 같은 곳에서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나가 경기가 되고 라가 강원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이랑 제주가 쌀 재배를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채소 재배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나는 가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다. 틀렸습니다. 나는 경기죠. 근데 경기는 지가가 비쌉니다. 그럼 지가가 비싸다는 것은 농가당 경지 면적이 좁다. 왜냐하면 면적 그 땅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경지 면적이 넓을 수가 없겠죠. 그다음 다는 라보다 시설 재배 면적이 넓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다음에 라는 강원은 전남보다 경지 면적 중 밭 비율이 높다. 맞죠? 강원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밭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가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많은 곳이 경북입니다. 그래서 가로 경북이고 그 다음이 전남입니다. 그래서 가로 고쳐야 되고 여기서는 경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기, 경북, 전남, 제주가 있는데 자, 일단 역시 제주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땡큐죠. 제주가 라는 것을 밭 비율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겸업농가 비중이 이 셋 중에 높은 게 경기일 텐데 그러면 경기가 일단 라는 해결이 됐으니까 경기 보니까 나는 겸업농가 비중이 높네. 그래서 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남이랑 경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밭 비율을 보면 되겠죠. 밭 비율을 보니까 밭 비율이 더 많은 경북이 다가 되고 전남은 밭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2번이 되고 가는 나보다 경지 면적이 넓다. 왜냐하면 전남은 경기보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농가당 경지 면적은 지가 우리 땅값이랑 관련된 지표입니다. 땅값이 비싼지 싼지를 생각해보면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은지 좁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는 경북보다 가수 재배 면적이 좁다. 그래서 얘가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에 다는 경북은 라보다 농가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북 즉 다는 농가 인구수가 전국에서 1등이다. 그리고 참고로 2등은 전남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는 전남보다 맹류 재배 면적이 넓다. 틀렸죠. 맹류는 전남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쌀 생산량은 제일 많은 곳이
일단 전남이 1등입니다. 자, 그 다음이 경북이고, 그 다음이 경기, 그 다음이 제주 순입니다. 경기가 나죠. 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또 풀어보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작물의 재배 면적으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농가 수로 접근을 해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농가 수 1등이 경북이었고, 농가 수 1위가 경북, 2위가 전남입니다. 그래서 가는 전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원이랑 이제 충북을 봐야 되는데, 나와 달을 비교했을 때 작물의 재배 면적은 충북이 더 넓고 강원이 재배 면적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땅덩어리에 비해서 강원도가 꽤 넓은데 그 중에 작물 재배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달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혹시 나와 달의 구분이 어렵다면 아래 자료를 보고 하면 되는데, 자, 가가 전남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벼 생산이 1등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남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채소가 1등이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이 B나 C일 텐데, 일단 다른 지역을 보니까 나랑 달을 보니까 B가 0.2고 0.1이에요. 근데 얘는 혼자 5.8이란 말이지. 그래서 B가 전남에서 많이 생산하는 맹류가 될 것이고, 그러면 C는 자연스럽게 과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얘 과수, 채소라고 봤을 때 얘 마찬가지 채소, 얘가 과수라고 봤을 때 충북이 그나마 과수 생산량이 조금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채소의 비중이 높지, 강원도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과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충북은 사과 농사도 짓고 하지만 강원도는 사실 춥기 때문에 과수 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다가 강원, 나는 충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를 풀어보면 정답은 맞는 보기는 3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밑에 그 위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풀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또 다시 한번 볼 건데, 이 자료는 좀 비교적 오래된 자료, 2014년, 벌써 거의 10년이 다 돼간 자료지만 그래도 꽤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돼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별 농가 수 및 겸업 농가 비율입니다. 농가수 나오는데, 농가수 아까 농업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이, 농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쌤이 경북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가 경북, 나가 전남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농가 수를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면
A를 한번 볼게요. 자, A를 보니까 아무튼 제주가 있어. 제주. 다른 데는 제주가 없는데 A는 제주가 있어. 그러면 제주 A가 과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가는 자연스럽게 경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실 과수하면 경북이랑 제주가 과일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경북일 것이다. 그리고 얘가 경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자연스럽게 전남이 되고 얘도 전남이 될 텐데, 그러면 얘는 당연히 채소가 될 것이고 전남이 전국에서 채소 1등 재배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는 우리 여기 보니까 자연스럽게 쌀 되겠죠. 벼가 되는데 우리 여기 서부 평야 해당하는 세 군데입니다. 전남, 그 다음에 충청, 남도, 전북, 이렇게 세 군데를 확인해 보시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 정답은 5번이고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이 보고 마칠게요. 자, 전체 겸업 농가는 전업 농가보다 많다. 그래서 농가는 겸업 농가 아니면 전업 농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50% 선을 50% 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 겸업 농가가 50%를 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죠. 두 군데밖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업 농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겸업 농가가 더 많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죠. 그 다음에 농가가 가장 많은 도는 경북입니다. 벼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틀렸죠. 벼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남입니다. 그 다음에 전업 농가가 가장 많은 도는, 전업 농가가 가장 많다는 것은 겸업 농가의 비중이 가장 적은 곳을 보면 되겠죠. 찾아보니까 보기에는 경북이 제일 낮아 보이는데, 자, 어쨌든 전업 농가가 가장 많은 도는 경북이고 채소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남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문제는 이렇게 풀이하면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하는 거, 마찬가지로 계속 어떤 지역을 통해서, 여기 문제에서도 이렇게 지역을 통해서 자료를 보고 가나다라 추측하는 거,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자료를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것,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 표 내용과 그 다음에 뭐 경지율이라던가 농가 인구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겸업 비중이 높은 곳,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좀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준 요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기말고사 문제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